매일 섭취하는 커피에 시나몬 카카오 등 몇 가지 천연 재료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체내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고 호르몬 균형을 지원하여 중년 이후 남성의 혈관 건강과 대사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김지민 의사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중년 및 노년 남성 환자분들이 겪는 다양한 생리적 기능 저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점진적인 신체 변화에 많은 분들이 당혹해하며 고가의 약물이나 검증되지 않은 건강 보조제에 의존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점차 신체 기능이 약화되는 모습을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해답의 상당 부분은 값비싼 처방전이 아닌 바로 우리의 부엌 선반 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각성 효과를 위한 커피가 아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중년 남성의 혈관 및 내분비 건강에 지속적인 에너지원이자 기능 개선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인터넷에 떠도는 근거 없는 민간요법이 아니며 국제학술지에 명확히 발표된 과학적 연구 결과들과 제 환자들의 임상 경험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자신의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과학적 지식에 기반한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67세의 존경받는 교사였던 박창호 씨의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과거에 넘쳐났던 신체적 활력이 현저히 감소했다고 호소하며 자신이 너무 빠르게 노화하는 것 같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능력의 저하 문제만이 아니라 한 개인의 삶의 질과 자신감에 관한 문제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상 속 커피 섭취 습관을 제가 제안한 과학적 방법으로 조금 바꾼 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저를 찾아온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제 몸의 생체 시계가 몇 년은 젊어진 기분입니다. 아침에 활력이 달라졌고 하루 종일 지속되는 안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신체 변화는 여러분 또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실 커피 자체는 이미 폴리페놀과 항산화 물질을 풍부하게 함유하여 많은 긍정적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중추 신경계를 자극하여 정신을 맑게 하며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카페인의 작용 기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섭취 후 약 1시간 정도가 지나면 혈중 농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감소하고 반동작용으로 심박수가 증가하며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오전 중에 2번째, 3번째 커피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각성 효과를 연장하는 것일 뿐 신체의 근본적인 에너지 생성 시스템을 개선하는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50세가 넘으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혈중 농도가 매년 약 1에서 2%씩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저하로 혈관의 유연성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한 카페인의 자극 효과는 마치 미세한 균열이 생긴 파이프에 작은 테이프 조각을 붙이는 것과 같은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익숙한 커피 한 잔을 단순한 기호식품에서 신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지탱하는 고기능성 영양원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같은 습관을 유지하지만 이제는 그 안에 새로운 과학적 힘을 담게 되는 것이죠. 고성능 스포츠카가 일정 주행 거리를 넘긴 이후에도 평범한 일반 연료만으로는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50세 이후 여러분의 몸도 더 이상 그저 단순한 카페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체가 본래 가지고 있던 대사 기능과 혈관의 강인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고급 생체 활성 연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놀라운 점은 이러한 성분들이 결코 희귀하거나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며 이미 여러분의 부엌에 있거나 가까운 식료품점에서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계피 시나몬에 대해 과학적으로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커피 한 잔에 계피를 한 움큼씩 넣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 4분의 1 작은 숟가락, 많아야 반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운 향을 특별히 좋아한다면 그 정도의 양만으로도 체내에서 충분한 생화학적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과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계피가 다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트에서 흔히 저렴하게 판매하는 카시아 계피, 카시아 친나몬 대신 진정한 계피라고 불리는 실론 계피, 체이론 친나몬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실론 계피에는 쿠마린 초마린이라는 성분이 극소량 들어있는 반면 카시아 계피에는 비교적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쿠마린 성분을 장기간 과다 섭취할 경우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피의 가장 놀라운 과학적 효능 중 하나는 마치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시스템에 정밀한 문지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의학 연구들은 계피가 공복 혈당을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2012 연이란 테헤란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매일 일정량의 계피를 섭취하게 한 결과 위약 그룹에 비해 공복 혈당, 당화혈 색소, HbA1c, 그리고 중성 지방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의학에서도 계피는 예로부터 보기, 부치 온중 왼종 작용을 통해 기운을 보하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핵심 약재로 알려져 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말초 조직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미세 혈관들은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늘고 섬세합니다. 그런데 높은 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액 속의 포도당 분자가 혈관 내피 단백질과 결합하여 최종 당화산물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AGEs 이라는 변성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이것은 마치 깨끗한 수도관 내벽에 끈적한 녹이 새우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피가 시럽처럼 끈적해지고 혈관벽이 손상되면 혈액의 흐름은 점차 방해받기 시작하고 이는 모든 신체 기관의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계피에 풍부하게 함유된 폴리페놀, 포리페놀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이러한 최종 당화산물의 생성을 억제하고 이미 손상된 혈관벽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여 혈류가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이는 마치 정밀 기계의 마모를 방지하고 부드럽게 작동하도록 윤활유를 바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더 주목할 점은 계피가 신체의 신부천을 높이고 혈관을 확장시켜 필요한 조직에 혈액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돕는다는 사실입니다. 계피의 핵심 활성 성분인 신나말데하이드, 친나말데하이드는 혈관 내피세포에서 산화질소, 합성효소, ENOS의 발현을 촉진하여 강력한 혈관 이완 물질인 산화질소, 니트릭 옥사이드 NO의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이 산화질소는 비아그라와 같은 유명한 발기부전 치료 약물이 작용하는 바로 그 핵심 분자입니다. 다시 말해 계피는 동양의 전통, 약재이자 멕시코와 중동 지역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커피에 첨가하여 맛과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켜 온 과학적 비밀 병기인 셈입니다. 이 방법을 일상에 적용해 본 중년 남성들은 한결같이 계피 덕분에 하루 종일 에너지 수준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카페인 섭취 후 나타나는 초조함이나 급격한 기력 저하 현상이 현저히 줄었다고 보고합니다. 다음으로 논의할 재료는 순수 카카오 가루 풀의 카카오 파우더입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점은 설탕이나 우유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쓴맛이 나는 진한 다크 카카오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겨울철에 타 마시는 달콤한 핫초콜릿 믹스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료입니다. 커피 한 잔에 작은 숟가락으로 단 한 숟가락만 첨가해도 여러분은 그 놀라운 생리학적 효과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카카오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플라보노이드가 매우 풍부한데 특히 에피카테킨과 카테킨의 함량이 높습니다. 이 성분들은
다크 초콜릿이 심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이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순수 카카오 가루를 섭취함으로써 우리는 설탕과 불필요한 칼로리의 방해 없이 그 모든 효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카카오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는 체내에서 산화질소 NO 생성을 강력하게 촉진하는데, 이 산화질소는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관을 확장시키는 인체의 혈류 조절의 주요 스위치와도 같습니다. 젊고 건강할 때는 이 물질이 혈관 내피세포에서 풍부하게 생성되지만 50세 이후에는 그 생성 능력이 점차 감소하여 절반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마치 막혀가는 수도꼭지를 활짝 열어주는 것처럼 혈액이 더 강하고 쉽게 흐르도록 돕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하고 2011년 Circulation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카카오를 섭취한 남성 그룹은 위약 그룹에 비해 혈압이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혈관의 탄력성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는 약물 치료와 비슷한 수준의 혈류 개선 효과를 나타내면서도 부작용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이 더 유연해지고 잘 확장되어 심장에서부터 가장 말단의 중요한 조직까지 혈류가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카카오는 우리의 정신 건강과 신경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카카오에는 행복 분자 bliss molecule라고 불리는 아난다마이드, 에이난다미데가 소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인체가 사랑과 같은 강렬한 긍정적 감정을 느낄 때 뇌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과 구조적으로 유사합니다. 게다가 기분을 개선하고 우울감을 줄여주는 천연 성분인 페니레틸아민, 페닐에틸아민, PEA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숟가락 하나의 투자로 신체는 더 건강해지고 마음은 더 밝고 긍정적으로 변화한다면 이보다 더 멋진 자연의 선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외에도 카카오는 magnesium이 매우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 마그네슘은 체내에서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 필수 미네랄로 특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합성 과정과 근육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년 이후 남성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신체적 활력과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다룰 재료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커피에 코코넛 오일을 첨가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다소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 정제된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을 작은 숟가락으로 하나 떠서 뜨거운 커피에 넣고 고속으로 블렌딩하면 평소에 익숙하던 씁쓸한 커피가 갑자기 고소하고 부드러우며 향긋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포만감까지 주는 새로운 차원의 음료로 변신합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렇게 한 잔을 마시면 몇 시간 동안 안정적인 에너지가 지속되어 오전 9시만 되어도 이미 피곤하고 허기지는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현대 내분비약은 남성의 힘과 신체 기능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콜레스테롤과 양질의 지방산으로부터 합성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심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무조건적인 저지방 식단을 따르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우리 몸이 필수 호르몬을 만들어낼 핵심 원료를 차단해버리는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코코넛 오일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MCT medium chain triglycerides, 즉 중쇄 지방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장세, 지방산 LCT은 소장에서 흡수된 후 림프관을 거쳐야만 대사될 수 있지만 MCT는 곧바로 간문맥을 통해 간으로 이동하여 즉각적인 에너지원인 케톤체로 변환됩니다. 2008년 일본에서 진행된 한 동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컷 쥐에게 MCT가 풍부한 식단을 공급했을 때 다른 종류의 지방을 섭취한 그룹보다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뚜렷하게, 심지어 20% 이상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코코넛 오일에 함유된 지방 성분은 위장에서 카페인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인 블랙커피는 에너지가 급격히 치솟았다가 곧바로 곤두박질 치는 롤러코스터 현상을 유발하지만 코코넛 오일을 첨가한 커피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일정하고 안정적인 활력이 몇 시간에 걸쳐 온몸에 서서히 퍼져나가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팁이 하나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은 반드시 커피와 함께 고속 블렌더나 거품기를 사용하여 곱게 갈아야만 합니다. 그냥 숟가락으로 저으면 표면에 기름막이 둥둥 떠올라 마시기 불편할 뿐만 아니라 지방의 유화, 이머시피케이션과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흡수율과 그 경험 자체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제 생강 진저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생강은 오랜 세월 동안 아시아 문화권에서 매우 익숙하게 사용해온 향신료이자 약재입니다. 우리 한국인들 역시 생강을 넣어 국물 맛을 내고 차를 우려 마시며 감기 예방이나 겨울철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즐겨 사용해 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생강을 온중산한 웬종스 오우의 약재라 하여 기혈 순환을 돕고 소화 기능을 촉진하며 활력을 북돋우는 중요한 약으로 여겨왔습니다. 신선한 생강이나 잘 건조된 생강 가루에는 진저롤과 쇼가올과 같은 강력한 생리활성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하며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여 혈액의 점도를 낮추는 동시에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고환의 라이디히 세포, 레이딕 셀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고환은 남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핵심 기관으로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해 신부천보다 약 3도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 즉 오래 앉아 있거나 꽉 끼는 하의를 입거나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등의 요인들은 고환의 온도를 상승시켜 테스토스테론 생산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생강은 마치 강력한 방패처럼 작용하여 우리 몸속 호르몬 생산 공장이 최적의 환경에서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2012 연 이라크 티크리트 대학에서 발표하고 티크릿 메디컬 저널에 게재된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불임 남성들이 매일 일정량의 생강 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불과 3개월 만에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평균 약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침 커피에 생강을 소량 더하면 그 알싸하면서도 따뜻한 향이 온몸으로 퍼져나가 마치 봄바람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 혈관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깨우며 여러분을 상쾌하고 활력 넘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효과를 위해 직접 잘게간 신선한 생강을 권장하지만 사용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고품질의 생강 가루 또한 충분히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설명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설마 매일 아침 부엌을 복잡한 화학 실험실처럼 만들어야만 하는 것인가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적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단계씩 쉽고 효과적으로 이 방법들을 일상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주 가볍고 점진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사용해야 한다는 강박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오직 실론 계피만 시도해 보는 겁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이 늘 마시던 익숙한 커피 한 잔에 계피 가루 4분의 1 작은 숟가락을 넣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커피의 풍미를 해치지 않으면서 따뜻하고 은은한 향을 더해주어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시작 방법입니다. 그렇게 7일이 지난 후 자신의 몸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에너지 수준이 이전보다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정신적으로 더 편안하고 집중력이 높아졌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만족스러운 변화가 느껴진다면 둘째 주에는 순수 카카오 가루 작은 숟가락 하나를 추가해 보세요. 이 단계는 혈액 순환 개선 효과를 더욱 강하게 하고 신경계를 자극하여 정신을 더욱 고양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주가 되면 남미 페루 사람들이 그들의 천연 인삼이라고 부르는 마차, 뿌리 가루를 일주일에 2-3번 정도 시도해 보세요. 넷째 주에는 개인의 취향과 편의에 따라
코코넛 오일이나 생강을 더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의 계획을 세우고 각각의 재료를 순차적으로 경험하면서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고 변화하는지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생활이 바쁘고 더 빠른 방법을 원하신다면 주말에 미리 실론 계피와 카카오 가루를 1대1 비율로 섞어둔 혼합 가루를 만들어 커피 머신 옆에 놓아두세요. 매일 아침 작은 숟가락 하나만 떠서 넣으면 5초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니멀리스트 버전이지만 그 효과는 매우 분명하고 강력합니다. 주말 아침에 조금 더 정성을 들이고 싶다면 제가 의사의 특별 레시피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하게 내린 뜨거운 커피 한 잔에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작은 숟가락 하나, 실론 계피 반 숟가락, 순수 카카오 가루 작은 숟가락 하나, 그리고 얇게 썬 생강 한 조각을 함께 넣고 고속 블렌더로 약 30초간 갈아보세요. 그러면 표면에 부드러운 크레마가 형성된 진하고 향긋하며 고소한 맛이 신체와 정신을 위한 천연 보약과도 같은 최고의 건강 커피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많이 넣는다고 해서 더 좋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권장량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이 당뇨병이나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을 완치하는 기적의 치료약이라고 기대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만약 심각한 의학적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이 재료들은 단지 우리 몸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전반적인 건강과 활력을 자연스럽게 지원할 뿐 기존의 약물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설탕이나 크림 시럽 등이 섞인 가공 제품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러한 첨가물들은 여러분이 기울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단 일주일 만에 극적인 변화가 없다고 해서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새로운 영양소에 적응하고 손상된 시스템을 복구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소 한 달은 꾸준히 실천하며 몸에게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스스로의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간단하게 기록해 보세요. 에너지 수준이 얼마나 일정하게 유지되는지, 아침의 기분이 더 편안하고 긍정적인지, 신체 활동이나 운동이 더 쉬워졌는지 등을 말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 변화가 충분히 뚜렷해져서 이 건강한 습관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실제로 한 달 이상 꾸준히 이 방법을 시도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점차 이것을 장기적인 생활 습관으로 만들고 매일 아침 자신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하면서도 강력한 시작을 원하신다면 저는 실론 계피와 순수 카카오 가루 이 두 가지를 한 달 동안 매일 함께 시도해 보실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과거에 넘치는 활력과 신체 기능을 되찾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론이라 하더라도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과학적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운동이나 건강 관리에서의 기본 원칙과도 같습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면 자연스럽게 이로움이 따르지만 무시하게 되면 효과가 현저히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예상치 못한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첫째, 인내심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많은 남성분들이 며칠 혹은 일주일 만에 뚜렷한 변화를 기대하지만 우리 몸의 생화학적 시스템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운동을 할 때 근육이 새로운 자극에 적응하고 성장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여기에서도 혈관의 내피세포가 건강을 회복하고 호르몬 생산 시스템이 균형을 찾으며 에너지 대사 효율이 개선되기까지는 최소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첫 주 만에 성급한 판단을 내리고 포기하지 말고 적어도 한 달은 온전히 자신의 몸에게 변화할 시간을 주어야만 합니다. 둘째, 모든 재료는 반드시 순수해야만 합니다.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 보존제 등이 섞인 가공된 분말이나 첨가물이 다량 들어간 인스턴트 캔커피 등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설탕과 각종 화학 보존제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모든 긍정적인 생리학적 이점을 완전히 상쇄시켜버립니다. 항상 가장 단순하고 가장 자연스러운 원료를 선택하십시오. 최상급의 실론 계피, 첨가물이 없는 순수 카카오 가루, 냉갑착 방식으로 추출한 엑스트라 버진, 코코넛 오일, 신선한 생강이나 깨끗하게 가공된 순수 생강 가루가 바로 그것입니다. 50세 이후에 우리 몸은 더욱 민감해지므로 섭취하는 재료가 순수할수록 그 이로움은 더욱 커집니다. 셋째, 적당한 양이 가장 좋은 양이라는 과유불급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넣으면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신체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계피는 4분의 1 작은 숟가락 카카오는 작은 숟가락 하나, 코코넛 오일은 한, 숟가락 생강은 얇은 조각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는 마치 한국 전통 요리에서 간을 맞추는 지혜와도 같습니다. 정확한 양의 양념은 음식의 풍미를 조화롭게 만들지만 지나치게 과하면 본연의 맛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화기 계통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넷째,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과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재료에 대한 반응도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재료를 섭취한 후 위가 불편하다든지 수면에 방해를 받는다든지 혹은 다른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잠시 중단하고 전문의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이 재료들은 약이 아니라 단지 자연스럽게 우리 몸의 건강과 활력을 최적의 상태로 끌어올리는 보조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현재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과 같은 심각한 의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혈압약이나 항근고제와 같은 특수 약물을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이 방법들을 시작해야 합니다. 안전은 그 무엇보다 항상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현대의학의 전문적인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생활 습관에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더하여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들으셨다면 많은 분들이 몇 가지 구체적인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새로운 건강 습관이든 직접 시도하기 전에 우리는 늘 신중하게 그 안전성과 효과에 대해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들을 몇 가지 선별하여 명확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의사 선생님, 이 모든 재료를 반드시 다 사용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인가요? 그에 대한 저의 답은 아닙니다. 입니다. 여러분의 아침 커피를 복잡한 한약, 탕약처럼 만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두 가지의 핵심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생리학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대체로 실론 계피부터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맛과 향에 잘 적응하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성과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 습관이 익숙해지면 카카오, 생강, 코코넛 오일 등을 개인의 취향과 건강 목표에 맞게 하나씩 추가해 나가면 됩니다. 이것은 서서히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건강 여정이지 결코 단거리 달리기 경주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또 다른 질문은 이러한 재료들을 오랫동안 사용하면 간이나 위에 해롭지는 않을까요? 라는 우려입니다. 올바른 종류의 순수 재료를 선택하고 제가 권장한 정확한 양을 지킨다면 장기적으로 섭취해도 전혀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거듭 강조한 실론 계피는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쿠마린 함량이 매우 낮아간에 거의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생강은 한국, 중국은 물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수백 년 동안 소화기 질환 개선 감기 치료,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 증진을 위해 안전하게 사용되어 온 식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은 양을 꾸준히이지 많은 양을 급하게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후나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커피를 마셔도 괜찮을까요?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커피에는 중추신경계를 각성시키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어 늦은 시간에 마시면 수면의 질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섭취 시간은 여전히 아침 시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위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자 혈액 순환 촉진과 호르몬 시스템 지원 효과가 신체의 자연적인 생체 리듬과 가장 잘 부합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많이 받는 질문은 정확히 얼마나 지나야 효과를 체감할 수 있나요? 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거듭 강조했듯이 며칠 만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단 일주일 만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에 컨디션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은 한 달쯤 꾸준히 실천해야만 분명한 변화를 체감하기도 합니다. 이는 마치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고 정성껏 물을 주면 어느 순간 그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초록 잎을 내미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많은 남성분들이 마음속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이 방법들이 정말로 남성의 신체적 기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나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전문 의약품을 직접적으로 대신할 수는 없지만 신체의 근본적인 건강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확실히 긍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혈관이 깨끗해지고 원활하게 흐르며 호르몬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긍정적인 상태가 유지된다면 여러분의 신체적 활력 또한 그 건강한 토대 위에서 자연스럽게 뒷받침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건강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한 많은 환자들이 단순히 신체적 건강 지표가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에서도 한층 더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직접 보아왔습니다. 50세 이후 올바른 식습관이 모든 효과를 2배로 높인다. 앞선 부분에서 저는 계피 카카오, 코코넛 오일 생강과 같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천연 재료들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아침 커피를 고기능성 건강 음료로 업그레이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커피 마시기라는 습관에 자연스럽게 결합되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훌륭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50세 이후 남성의 활력을 진정으로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커피 한 잔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각 부분이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라 모든 시스템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통합된 전체입니다. 특히 남성의 신체적 활력은 식습관 운동, 그리고 정신 건강이라는 3가지 핵심 요소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이제 저는 식습관과 운동, 즉 단순해 보이지만 여러분의 신체 기능을 근본적으로 좌우하는 이 2가지 부분에 대해 더 깊이 다루고자 합니다. 우선 식습관부터 과학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많은 중년 남성들이 밥, 고기, 생선 등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배부르게 먹기만 하면 영양 섭취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는 소화 효소의 분비가 감소하고 영양소 대사 효율이 젊을 때만큼 빠르지 않습니다. 특히 흰쌀밥, 흰빵, 파스타,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단 음식과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발생하여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키는데 건강한 혈관은 곧 남성 활력의 생명선과도 같습니다. 혈관을 깨끗한 고속도로에 비유한다면 높은 혈당 상태는 마치 더러운 기름 찌꺼기와 모래 자갈 등이 도로 위에 계속해서 쌓여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결국 도로 자체를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현미, 귀리, 오트밀 보리와 같은 통곡물을 우선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한국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건강 곡물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식사에 다양한 잡곡과 채소가 항상 풍성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은 혈당을 서서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예방하고 풍부한 식이섬유를 공급하여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돕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식품군으로는 고등어, 연어, 정어리와 같은 등 푸른 생선이 있습니다. 이 생선들은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가 풍부하여 혈관벽의 탄력성을 높이고 체내 만성 염증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혈관을 부드러운 고무관에 비유한다면 오메가3 지방산은 그 고무관이 시간이 지나도 딱딱하게 굳거나 갈라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영양 오일과 같습니다. 이는 특히 중요합니다. 혈관의 유연성이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에 혈액을 필요한 곳으로 신속하고 강력하게 보낼 수 있는 능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굴 조개 바지락과 같은 조개류에는 아연징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한의학에서도 예로부터 굴을 바다의 우유라 칭하며 신장 셴장의 기운을 보하고 양기 양치를 돋우는 귀한 음식으로 여겨왔습니다. 현대의학 또한 아연이 테스토스테론, 생합성 과정에서 필수적인 조효소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굴이나 조개류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맛있는 식사를 즐기는 동시에 남성의 내분비 시스템에 천연 보약을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역시 절대로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와 같은 짙은 녹색 IP 채소에는 천연 질산염 니트레이트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체내에서 산화질소 NO로 변환됩니다. 제가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바로 그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시켜 피가 힘차게 흐르도록 밸브를 열어주는 핵심 열쇠입니다. 유럽의 운동선수들은 중요한 경기 전 비트 주스를 마시는 습관이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비트 역시 질산염이 매우 풍부하여 신체 지구력을 단시간에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건강 습관으로 시도해 보기에도 매우 흥미로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과일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당분이 비교적 적은 종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석류는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혈관을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푸니칼라진 등이 풍부합니다.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은 석류를 사랑과 다산의 열매라 불렀는데 오늘날에도 여러 과학적 연구들이 석류가 혈액 순환 개선과 남성 호르몬 수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알코올 섭취를 현저히 줄이는 것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친구나 동료와 함께 소주나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 사회생활의 중요한 일부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에서 테스토스테론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으로 전환되는 것을 촉진하고 간 자체를 손상시키며 신경계를 억제하여 신체 활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사회적 유대를 부득이하게 유지해야 한다면 적당히 작은 잔으로 한두 잔 정도가 충분합니다. 동시에 충분한 양의 물을 함께 마셔 몸에 가해지는 부담을 덜어주는 지혜를 잊지 마십시오. 운동과 수면 남성의 힘을 폭발시키는 마지막 열쇠. 건강한 식습관에 이어 저는 운동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자주 간과하는 두 번째로 중요한 활력의 열쇠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종종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의사 선생님, 하루 종일 일만 해도 몸이 녹초가 되는데 도대체 무슨 힘으로 운동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진실은 운동이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몸이 더 많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돕는다는 것입니다. 50세 이후 남성에게 가장 중요한 운동 형태는 바로 근력 강화 훈련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문 운동선수처럼 무겁고 위험한 역기를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점차 감소하는 근육량을 유지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돕는 간단한 저항 운동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니라 그 자체가 바로 테스토스테론을 활용하고 생산을 촉진하는 거대한 호르몬 공장이기 때문입니다.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그리고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운동과 같은 기본 동작만으로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주 2회에서 3회 하루 20분에서 30분만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신체에는 큰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력 운동뿐만 아니라 심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유산소 운동도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걷기,
자전거 타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기 등을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중요한 것은 심장이 평소보다 더 빨리 뛰고 입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며 혈관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유연하게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주말마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벼운 등산을 즐기는 문화는 아주 좋은 건강 습관이므로 꾸준히 이어가시길 권합니다. 제가 특히 권장하고 싶은 또 다른 운동은 요가나 기공과 같은 심신수련 운동입니다. 많은 남성들에게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이러한 운동들은 깊은 호흡을 통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고 기혈순환을 촉진하며 남성 건강의 최대적인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아침에 단 10분만 투자하여 간단한 스트레칭과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처음부터 다시 깨끗하게 충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신체 운동과 더불어 수면 또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잠을 적게 자는 것을 마치 근면 성실함의 표시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수면 부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급격히 감소시키는 주범입니다. 단 일주일만 매일 5시간 이하로 잠을 자도 혈중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최대 15%나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둡고 조용한 환경에서 최소 7시간 이상의 양질의 수면을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바로 이 깊은 잠을 자는 시간이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이 재정비되고 근육이 회복되며 정신이 새로워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정신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식습관과 운동이 튼튼한 건물의 기초라면 마음가짐은 그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을 완성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마음이 늘 긴장과 불안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을 해도 그 효과는 절반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비신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이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과 정반대의 기량작용을 합니다. 즉,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질수록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한국인들에게는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 식사 한강변을 소리 없이 천천히 걷는 산책, 혹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 시간이 훌륭한 정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0세 이후에도 남성의 건강과 신체적 활력을 성공적으로 강화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업그레이드된 커피 영양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사 몸에 무리가 되지 않는 꾸준한 운동, 충분한 양질의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 여유로운 마음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결합되어야만 합니다. 각각의 요소는 마치 튼튼한 탁자를 지탱하는 다리와도 같아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탁자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균형을 이루게 되면 여러분은 자신의 몸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건강하며 자신감 넘치는 상태가 되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아침 커피에 계피 카카오, 생강 코코넛, 오일과 같은 천연 재료를 조금 더하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여 더 건강한 식습관을 챙기고 꾸준한 운동과 충분한 수면, 그리고 정신적인 여유를 유지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가까이에 있고 충분히 실천 가능한 일들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남성의 신체적 힘이 반드시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올바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한다면 여러분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자신감과 신체적 활력 그리고 부부 생활의 깊은 친밀감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흔히 산을 잘 돌보면 그 위에 자라는 나무들은 사계절 내내 늘 푸르게 자란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과 그 활력 또한 그 이치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나이가 들면 모든 신체 기능이 자연스럽게 쇠퇴하고 더 이상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체념해 왔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현대 과학과
수많은 세대의 경험이 이미 명확히 증명했듯이 아주 작은 긍정적인 변화부터 시작하여 그것을 꾸준히 이어간다면 그 결과는 여러분 자신조차 놀랄 만큼 크고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스스로를 회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아침 커피에 실론 계피 가루를 아주 조금 넣거나 점심 식사 후 가볍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산책을 선택하는 것처럼 아주 단순하고 작은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고, 한 달,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준비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오늘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십시오.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굳은 다짐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많은 남성들에게도 함께 이 건강한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큰 용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유익했다고 느끼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신체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50세 이후에도 온전하고 강인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방법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